메이저리그 대표 너클볼러 로버트 앨런 디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구는 후회를 관리하는 게임이다. 야구를 인생에 빗대는 또 하나의 이유 같습니다. 점프를 위해 몸을 웅크리듯이 두산 베어스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된 한 주였습니다. 자, 6월 첫째 주 리와인드 패스트포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 강산 기자님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오늘도 좀 냉철하고 또 긍정적인 그런 분석으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긍정적인 분석. 네, 긍정적이면서도 냉철하게. 네. 무섭습니다. 자, 오늘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되게 두산 베어스 잠바를 입고 계신데 되게 네. 잘 어울리세요. 저 관계자분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이제 두산 베어스 취직하시는 거예요? 아니, 추워서 여기 있길래 한번 두산 베어스 방송을 하니까 오늘은 여기 걸려있는 잠바를 한번 입어봤는데 와, 네, 거울을 안 봐서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직. 전 차장님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자, 이렇게 두산 베어스 잠바를 입고 계신 강산 기자님과 두산 베어스 분석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경기 2승 4패였습니다. 네. 아직 SK와 2강 체제 구축하고 있고요. 현재 2위. 하지만 승차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이 가능한 그런 순위입니다. 자, 주중 KT전부터 살펴볼게요. 사실 KT전을 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어떤 생각? 한번 고비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기라기보다는 네. 고비가 올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사실 이영하와 린드블럼이 차례대로 나왔으면 네. 이거는 두산한테 최소 1승 1패 이상을 가져가야 하는 카드였거든요. 근데 그쵸. 여기서 2연패를 당하고 또 린드블럼 선수가 첫 패를 당하면서 네. 분위기가 정말 안 좋게 가라앉았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린드블럼 선수와 배재성 선수의 맞대결은 또 이길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네. 이겨야 하는 경기를 역전을 당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었고 다음날 유희관 선수와 금민철 선수의 경기에서도 네. 네. 3점 이내로 최근에 달아오른 KT 타선을 잘 막았음에도 네. 뭔가 공격에서 응집력이 나오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확실히 이 KT전 3연패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겠죠. 역시 네. 야, 두산이 KT에게 3연패를 네. 당했다. 저는 그때 대구에 있었는데 KT 송민섭 선수의 끝내기가 나왔을 때 네네. 모든 기자들이 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이제 그만큼 이게 충격이 좀 컸던 패배였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대구에서 3연패 당하고 돌아온 한화한테까지 다음날 지면서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는데 이때는 전체적인 타격 응집력 그리고 네. 믿었던 야수들의 조금은 불안했던 네, 수비 맞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종합이 되면서 네. 이전에 두산답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네. 아니었나라고 좀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이번 주는 살짝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두산답지는 않았다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요약을 되게 잘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두산이 워낙 네. 이제 강팀의 이미지가 강하고 네, 맞아요. 또 어느 정도 두산은 최소 5할 미만의 승부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예, 그만큼 눈높이가 올라가 있다는 거죠. 이 팀이 워낙 강한 팀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강팀의 이미지가 워낙 또 강하니까 정말 그렇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KT 3연전 수입에는 좀 충격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4월 2일, 4월 2일, 3일, 4일에서 저희가 또 수입승을 거뒀잖아요. 완벽하게 이겼죠 그때. 네, 근데 이제 또 그런 다음에 바로 또 수입패를 당하니까 그것도 충격이었고 KT가 또 창단 이후에 처음으로 두산전에서 수입을 거둔 거라면서요. 그렇죠. KT가 뭐 지난해 사실 0대8로 두산에게 지고 있다가 20대8로 뒤집기도 했었고 그런 경기들도 있었지만 네. 3연전 수입은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산 입장에서는 조금 뼈아픈 네. 3연전이었습니다. 제가 좀 이게 경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봤는데 네. 일단 5월 21일 첫 번째 경기 때 볼넷이 양팀 합쳐서 20개였어요. 20개의 볼넷이 나왔다는 건 확실히 경기력 자체가 그날 경기의 퀄리티가 좋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렇죠. 이영하 선수도 이날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었고 네. 좀 전혀 자원한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죠. 네. 이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꼬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 경기를 또 동점으로 만들고 뭐 8회 대량 실점을 하긴 했지만 네. 뭔가 두산은 한번 큰 점수 차를 따라잡으면
역전을 한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불펜에서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서 이 불펜이 이제 경기를 거듭할수록 한 번 찾아올 위기가 지금 왔구나. 라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지금 8회 말씀해 주셨는데 네. 8회 그 류지혁 선수의 송구가 정말 뼈 아팠어요. 그렇죠. 워낙 수비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 네. 그럴 수도 있었지만 또 그 타이트한 승부와 계속된 그 출전 좀 이런 체력적인 부분까지 좀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무엇보다 이제 그 8회 이사에서 네. 이영범 선수가 땅볼 유도에 성공을 했잖아요. 네, 이제 맞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이영범 선수가 그쵸. 올해 영입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 기대치를 갖지 않았었는데 네, 맞아요. 이제 8회와 9회 초반에 막아주는 이런 역할까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땅볼 유도에 성공했다는 건 이사 위기에서 이제 그걸 살리지 못했다는 게 저도 조금은 아쉬움을 남네요. 좀 이제 본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선수가요? 류지혁 선수. 류지혁 선수는 사실 워낙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또 그만큼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성장을 하고 있는 선수예요.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는 않고 또 그걸 분명히 또 이겨내고 올라오는 선수니까 좀 먼 얘기긴 하지만 한화전에서 또 호수비 보이면서 팀의 연승을 가져다 주는데 일조하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 악성구가 좀 나비 효과가 컸어요. 5점. 컸죠. 네. 5점을 연속으로 내주면서 이렇게 패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날 린드블럼 선수, 배재성 선수 대결도 야수들의 수비가 조금 이날도 불안하긴 했습니다. 좀 공을 더듬거나 송구 실책이 있거나 이랬는데 그래서 뭔가 더욱더 찝찝했달까? 그 에이스가 등판했을 때는 보통 감독들이 수비를 강화하는 라인업들을 많이 갖고 나와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린드블럼이 나온 날 뭔가 불안한 수비를 보여줬다는 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깨지는 그런 악순환을 가져오기도 했었는데 뭐 린드블럼이 이날 6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3실점 이게 네. 일반적인 선발 투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솔리드한 성적이거든요. 근데 린드블럼 선수가 1점대 ERA를 찍고 네. 있고 또 워낙 에이스의 이미지가 맞아요. 강하다 보니까 이게 부진한 투구였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게요. 린드블럼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제 아, 그만큼 눈높이가 높아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에이스가 나와 있을 때 네. 정말 좋은 투구를 할 때 야수들의 수비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게임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또 이날 경기 때 기쁜 것도 있었어요. 정수빈 선수가 돌아왔죠. 돌아왔다라는 건데요. 돌아와서 뭐 확실하게 첫날부터 뭐 5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거나 이런 존재감은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정수빈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확실히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수비 범위가 워낙 넓고 맞아요. 또 타석에서 근성 있게 공을 여러 개 보고 이제 네. 이런 것 자체만으로도 정수빈 선수가 두산에 불러올 수 있는 효과는 굉장하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런 점을 정수빈 선수가 돌아오면서 확실히 좀 느낀 경기였다라는 긍정 요소를 찾은 거죠. 맞아요. 네. 진짜 든든했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도 너무 든든한 선수, 정수빈 선수 돌아온 거 축하하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약간 좀 아직 몸 상태 완전하지 않은 거 아니야? 저렇게 무리해도 돼? 라는 좀 걱정도 있으세요. 근데 요즘 그 트렌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선수가 조금 무리하면 이제 바로 혹사다, 무리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제기가 되니까 네네. 팀이 급한 상황에서 너무 빨리 불러올린 게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고 네. 초반에 사실 뭐 저만 해도 그랬죠. 정수빈 선수의 부상 상태와 이런 재활 과정을 보고 네. 최소 한 달 이상의 장기 결장이 예상이 된다고 했었는데 네. 이제 본인이 워낙에 뛰려는 의지가 강하고 진짜. 또 그 일본 이지마 치료원에서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그 통증이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그 이지마 치료원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선수들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는 정말 최적의 장소. 예, 그 본인도 효과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저도 아유.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본인도 이제 그 통증을 잡는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네.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정석적인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본인도 큰 문제가 없고 지금 뭐 다이빙 캐치도 하고 할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불안해요. 그런 거 하면은 그러니까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이상이 없다고 하시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전 또 하나의 또 긍정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유희관 선수였어요. 그렇죠? 올해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커리어 하이 페이스를 찍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이 유희관 선수가 지난해에는
그 로케이션 음.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10승을 했지만 평균 자책점이 6점대였다는 건 좋은 선발 투수의 범주에 넣기는 어려운 성적이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에 위험 요소는 적었단 말이죠. 네네. 유희관 선수는 빠른 공으로 제구가 안 되는 유형의 투수가 아니라 그쵸. 공이 느리지만 제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런 투수들이 오히려 나이가 들어도 부상에서 돌아와도 위험 요소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의 좀 반등을 기대했었는데 그 로케이션이라고 봅니다. 이제 타자 무릎 쪽에 완벽하게 들어가는 네. 이제 그런 로케이션과 또 마운드에서 확실히 이전과는 좀 달라진 여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사실 스트라이크 콜 하나하나에 조금 예민한 반응도 있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이제 본인이 그만큼 만족스러운 투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정말 긍정적인 네. 요소 같습니다. 아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좀 걱정이 됐던 게 이때 6회였나요? 6회에 타구를 강백호 선수 맞았었죠. 타구를 맞았죠. 보셨나요? 혹시 그 상처? 봤는데 네. 이 유희관 선수가 뭐 아픈 티를 거의 안 내는 선수잖아요, 사실. 그래서 더더욱 걱정을 했었는데 뭐 투구를 이어가고 또 네. 지금 돌아와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네. 또 이렇게 투구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다행이구나.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네, 맞습니다. 유희관 선수 저도 상처 받거든요, 직접. 완전 새까맣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나 걱정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시던데 그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으시고. 예, 그렇죠. 유희관 선수 이거 방송 들으세요. 들으세요. 깜짝 이거? 놀랐어요. 제가 저번에 유희관 선수 수염 기른 게 좀 별로다, 수염 없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들으시고는 오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방송을 기본적으로 그 야구 관련 방송을 거의 다 섭렵하는 것 같아요, 유희관 선수는. 네, 하이라이트 프로그램도 그렇고 매거진 프로도 그렇고 야구 관련 방송은 거의 다 섭렵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예습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유희관 선수 이거 듣고 계시다면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KT전을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한화전은 위닝 시리즈였어요. 네. 3대4로 패했지만 7대4로 승리했고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현호 선수가 네. 다시 등판했어요. 이날이 14일 만이었나요? 그 프랭코프 선수가 그 어깨 쪽에 미세한 통증이 있어서 2군으로 내려갔고 이현호 선수가 다시 이제 그 자리를 꿰찼는데 네, 그 첫 경기가 그래서 더 아쉬워요, 사실. 맞아요. 이현호 저도요. 선수가 그만큼 그 이용찬 선수가 빠져 있을 때 그 네, 자리를 정말 잘 메워줬죠. 맞습니다. 이용찬 선수가 빠져 있는 로테이션에서 팀 승률이 5할이 넘어갔어요. 오호. 이현호와 홍상삼으로. 오호. 이제 그 자체가 이 이현호 선수의 좀 가치, 이 대체자 역할 이런 부분에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네네, 맞아요. 참 잘 던져줬지만 이날 공격이 안 풀렸고 맞아요. 잘루가 15개 그리고 네. 이때 한화가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좋지 않았어요. 대구에서 삼성에게 3연패를 당하고 여길 넘어왔잖아요. 이제 그런 점을 비교를 해보면 맞다. 두산이 여기서 하나를 잡고 가야 뭔가 반등의 요소가 보인다고 저는 봤었는데 네네. 이 경기를 한 점 차로 패하면서 네네. 이거 정말 향후 행보에 좀 네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토요일 경기 역전해가지고 잡아오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이날 이후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날 경기에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잔루가 무려 15개 그리고 이날까지 이번 주 잔루가 45개였습니다. 그 사실 잔루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타선의 그 응집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잔루가 공격 집중력, 뭐 이제 득점권 타율, 뭐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이제 그래서 잔루가 많으면 많을수록 찬스를 못 살렸다. 이제 그쵸. 이런 의미가 되는데 불러들이질 못했다. 확실히 득점을 봐도 7점을 뽑아낸 첫날 경기를 제외하면 그 첫날과 네. 토요일 경기를 제외하면 지난주에 공격력이 확실히 조금 부자연스러운 면이 아무래도 많았죠. 이제 두산이니까 부자연스러우면.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이현우 선수 잘 던졌고 정말 그런 득점권에서 좀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공격과 수비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아쉽게 다음을 또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그 다음 날 드디어 연패를 끊어냅니다. 네, 이 경기도 사실 쉽지 않은 경기였어요. 정말 쉽지 않은 경기였고 맞아요. 초반에 선취점을 내주고 맞습니다. 이때 저도 하이라이트 프로를 준비하면서 이 경기를 좀 가운데 틀어놓고 유심히 봤는데
선취점을 내주고 그리고 따라가는 과정까지도 이거 맞아요. 후반에 뭔가 좋지 않은 분위기가 찾아오겠다 싶었거든요. 네. 계속 이용찬 선수가 잘 던졌지만 네. 아무래도 공격에서 워낙 풀리지 않다 보니까 네. 이거 팽팽하게 가면은 뒤에 하나도 불펜이 확실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게임이 되겠구나 싶었는데 뭐 역시 두산은 두산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에 8회에 공을 골라내는 네. 이제 그런 모습들도 선수들이 한 점이라도 더 뽑아내려는 그런 집중력과 이제 이런 점들이 좀 결합이 된 경기였고 역시 뭐 이 오재일 선수 그리고 박건우 선수의 홈런 뭐 네.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특히 오재일 선수는 그 결승타 2타점 적시타가 맞아요. 그 특유의 잡아당긴 타구 있잖아요. 그 항상 좀 강력한 타구를 좌우 중간으로 보내는 게 오재일 선수의 스타일인데 네네. 그때는 그 떨어지는 공을 툭 밀어쳐서 우익수 앞에 갖다 놓는 좀 네. 팀 배팅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팀 베어스가 왜 위기가 길지 않고 슬럼프가 길지 않은지 좀 보여준 그런 한 판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냥 오재일 선수 적시타 보고 마냥 좋아했는데 그걸 또 그렇게 분석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오재일 선수가 항상 그 강한 스윙을 하잖아요. 좌우 중간에 그 쭉쭉 뻗어나가는 그렇죠. 그 라인 드라이브 타구가 되게 매력인데 툭 건드려서 우익수 앞에 갖다 놓는 그러니까 컨택트 능력이 굉장히 좀 향상이 된 이런 모습이라 좀 긍정적인 그 핫스팟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날 승리 좀 기분 좋았던 게 오재일 선수 적시타 이후로 또 밀어내기 볼넷으로 2점을 더 추가를 하면서 이것도 이제 선구안이 또 발휘된 집중력이었죠. 거죠. 네. 그러면서 7대 4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 경기 이영하 선수 서폴트 선수의 경기였는데요. 이날 안타수가 2개예요. 네. 그런데 2대 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상대 빈틈을 놓치지 않는 거죠, 확실히. 그 서폴드 선수가 7이닝 2실점 1자책이었거든요. 그 하나가 본인 송구 실책으로 만들어진 그 득점이었잖아요. 서폴드 선수의. 이제 그 상대 실책조차 그냥 넘어가지 않는 그 상대 약점은 집요하게 파고들고 네. 살릴 수 있을 때는 살려내는 그 두산의 그 힘을 본 경기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도 따랐죠. 운도 분명히 그쵸. 따랐죠. 그 송광민 선수의 그 머리 쪽으로 향하는 공이 배트를 맞고 파울이 됐어요. 이제 그 상황이 만약에 배트를 뺐으면 폭투로 동점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배트를 맞고 파울이 되면서 또 운이 따른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잘 되는 팀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운이 따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좋은 터? 운도 실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날 함덕주 선수가 2군에서 콜업이 돼서 올라와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세이브를 수확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허슬 플레이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허슬 플레이어인데 이렇게 딱 한 명을 꼽기가 조금 애매해서 1군에 복귀한 선수들로 좀 추려봤어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오재일 선수. 이제 25일 하나와의 경기에서 3타수 2안타 결승타까지 때려내면서 승리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고 이용찬 선수도 그렇고 또 정수빈 선수 이게 다 요약을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함덕주 선수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함덕주 선수는 그 함덕주 선수가 네. 그 끝나고 그날 만났어요. 함덕주 선수를. 진짜요? 네. 근데 멘탈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네. 오히려 더 잘하려다 보니 그 밸런스가 좀 무너진 측면이 컸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도 함덕주 선수가 그 이전 5경기에서 워낙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떤 점이 문제일까 좀 비디오를 계속 돌려봤어요. 정말 좋았을 때 세이브 그냥 착착 쌓아나갈 때와 네. 지난해 좋았을 때와 뭐가 다른가 네. 계속 비디오를 돌려봤는데 오. 구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이 한 2-3km 떨어진 거 빼고는 네. 변한 게 없어요. 오호.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그렇게 그러게요. 봤고 체인지업 움직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구속이 떨어져도 체인지업의 각도를 생각을 해서 체인지업의 각도를 이용해서 타자들을 잡아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까지 제구가 안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좀 사로잡혀 있었는데 네. 이제 본인은 멘탈. 그 멘탈 그에 따른 밸런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2군에서 좀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제 좀 잡아왔다고 하는데 본인도 지금은 내가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어떤 보직이든 뭐 팀의 승리에 보탬만 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책임감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좀 팀원들에게 굉장히 미안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자체로 사실 마무리라는 포지션이 그렇잖아요. 마무리 투수가 역전을 허용하고 블론 세이브를 허용하면 네네. 팀이 패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함덕주 선수가 책임감도 굉장히 커지고 또 이제 마무리 투수로서의 마인드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좀 마무리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지만 이제 풀타임 마무리 2년 차거든요, 사실. 이제 그렇게 마무리로서의 멘탈을 갖춰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어린 선수니까 그런 부담감이 좀 많이 작용을 했을 것 같고 네. 또 툴툴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워낙 또 올라가서 씩씩하게 던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허슬 플레이어 오재일 선수, 이용찬 선수, 정수빈 선수, 함덕주 선수까지 꼽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프리뷰로 좀 넘어갈게요. 오늘부터 삼성과의 3연전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 하나와 공동 6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네. 큰 사건이 어제 하나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 팀 흐름 자체는 좋죠. 5승 네. 1패. 그리고 지난주에 반드시 잡아야 될 경기는 잡고 또 네. 어려운 경기도 역전승을 거뒀단 말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삼성의 팀 분위기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상승세예요. 엄청나게. 그렇죠. 사실 삼성이 지난 시즌까지 두산을 상대로 최근 3년간 2016년부터 18년까지 네. 13승 1무 37패 정말 엄청난 열세를 보여왔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게 들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올 시즌에도 1승 5패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두산 기준으로 5승 1패. 그러니까 네. 두산이 삼성에게는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네.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삼성 상대로 두산 베어스의 선발 예상은 린드블럼 선수, 유희관 선수 그리고 지난주대로 하면 이현우 선수예요. 네.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윤성환, 원태인, 헤일리 삼성도 최고의 그 선발 투수들을 내세웠네요. 또 네, 예. 흥미진진한 게임이 될 것 가장 같습니다. 강력한 선발 카드를 내밀었는데 예, 두산도 린드블럼, 유희관, 이현우 뭐 역시 삼성도 최고의 선발 카드로 이렇게 맞불을 놨는데 승부처에서 싸움일 것 같아요. 승부처에서 집중력. 이번 3연전은 확실히 누가 더 집중력을 보여주고 선발 투수가 길게 이닝을 끌어주느냐의 싸움이라고 보여지고 네. 그 삼성도 일단 윤성환, 원태인, 헤일리 모두 7이닝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 헤일리 선수가 또 올라오자마자 아파서 뭐 고전을 한다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굉장히 대등한 싸움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요. 일단 린드블럼 선수도 지난 등판에서의 아쉬움을 만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렇죠. 굉장히 굉장히 강할 크겠죠. 거예요. 사실 그 첫 패전이 별거 아니지만 네. 기존에 워낙 좋은 투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밸런스가 조금은 무너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점을 린드블럼 선수가 만회하고자 굉장히 또 심기일전하고 야구장에 나왔을 거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을 했을 때 이번 3연전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네. 좀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러게 역대 전적으로 봤을 때는 두산이 우위인 건 확실하지만 그렇죠. 지금 하나를 수입하고 키움을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거두고 올라온 삼성이고 또 두산은 또 2연승 오늘은 3연승을 노리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승부처에서의 집중력이 네, 관건이겠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양 팀 다 지금 그 팀 밸런스는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네.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주중 삼성과의 3연전이었고요. 주말에는 KT를 다시 만납니다. 빨리 만나요. 요새 보면 사실 두산하고 삼성도 잠실에서 붙은 게 엊그제 같은데 5월에 또 만나게 됐죠. 그리고 KT도 KT. 네. 이용찬, 이영하, 린드블럼 이렇게 나가는데 네. 또 역시 이영하와 린드블럼이 나가는 토요일, 일요일 경기가 네네.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KT 위즈는 네. 주중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에요. 그렇죠. 이쪽도 그 그렇죠. 정말 잘 나가다가 그 기아를 만나서 3연패를 당했고 주말에. 근데 최근에 타격 밸런스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KT도. 뭐 이제 리드오프 김민혁 선수가 예상외로 네. 규정 타석 타격 15위 안에 들어와 있고 3할대 오호. 타율로 이제 그러면서 예상 못했던 그 육성을 하려는 선수들이
슬슬 올라오는 단계에 있는 팀이 바로 KT거든요. 오. 이제 그래서 또 KT는 두산을 만나면 항상 대등하게 싸움을 해줬어요. 의외로 굉장히 네. 많이 밀릴 것 같지만 네. 맞대결에서는 의외로 좀 쉽지 않은 그런 네.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KT도 이번 주중 3연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과연 두산의 서력전일까, 그러게요. KT의 맞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느냐. 네. 저도 이 3연전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네. KT 입장에서 또 SK를 만나고 두산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면은 이제 그 1, 2위를 지금 되게 대등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SK가 그 키를 쥐었다 KT가. 그러니까 지금 KT도 사실 그 키를 쥐고 있다, 캐스팅 보트다 이런 이야기가 KT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죠. 사실 시즌 막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는 이기려고 좀 달려들 텐데 그걸 두산 선발진이 또 어떻게 막아줄까. 네. 굉장히 기대가 돼요. 리턴 매치는 저도요. 항상 재밌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아우 너무 꿀잼일 것 같습니다. 리턴 이번 주. 매치가 아니라 리벤지 매치지 이번엔. 아, 네. 리벤지 매치. 맞습니다. 자, 이렇게 주중 삼성 그리고 주말 KT와의 3연전 이렇게 관전 포인트를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이번 주 조금 주목할 만한 뉴스 포커스 온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사가 나왔나요? 네. 코치진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제 두산이 1군 정경배 타격 코치와 네. 조인성 배터리 코치 그리고 2군의 이도형 타격 코치와 조경택 배터리 코치의 역할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도형 코치가 1군 메인 타격 코치 네. 그리고 조경택 배터리 코치가 1군 메인 배터리 코치가 되는 거죠. 아. 이제 그게 골자고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구단이 코칭 스태프 개편을 할 때 그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위기 쇄신 차원인데 두산이 지난 한 주간 10개 구단 가운데 좀 가장 낮은 타율 2할 3푼 3리를 기록했고 네. 확실히 뭐 페르난데스 선수도 그렇고 5월 들어오면서 네. 타격 페이스가 조금은 꺾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지난 한 주간 타격이 워낙 좋지가 않았고 네. 또 5월 전체적으로 뭔가 타격 페이스가 좋지 않을 때 팀의 분위기까지 전체적으로 좀 가라앉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분위기 쇄신 차원의 개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코칭 스태프 교체는 그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만약에 당장 효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야 코치 교체 효과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옆에 SK를 살펴봤을 때 네. SK가 타격 코치를 교체하고 나서 네. 바로 그 성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이제 이런 점도 코치 교체 효과가 아니라 정말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걸 수 있거든요. 그 기아의 상승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 이 코치진 교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기보다는 일단 선수들의 사이클 이제 타격은 워낙 또 사이클이 심한 항목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코칭 스태프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선수들이 이제 감을 찾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 반전을 노리면서 네, 이번 주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뉴스, 최주환 선수의 합류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드디어 합류를 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고 이 최주환 선수가 한 번 돌아왔었잖아요. 한 번 돌아왔다가 다시 네. 그 부상이 재발하면서 그 치료를 오랫동안 받았는데 네. 참 최주환 선수가 1군 라인업의 한 축이라는 계산을 해놓고 사실 시즌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게 어긋났음에도 지금과 같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워요. 정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최주환 선수가 다시 정상 컨디션으로 합류를 하면 로테이션을 돌리기도 굉장히 좋아지고 네. 또 뭐 오재일 선수와 최주환 선수의 자리를 바꿔가며 휴식을 줄 수도 있고 아하. 일단 시즌 전에 취재를 한 바로는 최주환 선수가 이루수를 맡는 게 이루수요? 최적의 시나리오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루수가 주전 이루수가 최주환이 되는 게 아니라 네. DH로 나가면서 네. 이루 오재원 선수의 공백을 어느 정도 이제 커버해주는 지난 시즌에 오재원 선수가 900이닝 이상을 수비로 소화하면서 네. 체력적인 부담이 갈수록 확실히 느껴졌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부분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가 최주환의 이 수비 훈련 이거였는데 그 내야 정리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내야 정리가 관건인데
그거조차 행복한 고민이에요. 그건 사실. 그렇죠. 그 페르난데스 선수 뭐 지명타자 가고 네. 최주환이 1루를 나가도 되고 또 페르난데스 선수가 1루에서 수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보여줬기 때문에 네. 좀 얼마든지 로테이션은 가능하다는 점이죠. 또 최주환이 2루수가 된다는 점. 네. 이제 그러면 오재일 1루수, 최주환 2루수, 페르난데스 지명타자 포메이션도 갈 수가 있고 정말 다양한 포메이션을 구상할 수 있는데 일단 최주환 선수가 그만큼의 컨디션을 찾아서 올라와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최주환 선수가 돌아오면은 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굉장히 시간이다. 넓어지죠. 사실 뭐 주전급 타자가 오는 거기 때문에 주축 타자가 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두산 입장에서는 뭐 정상 컨디션이라면 이 선수단 운용에 정말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타격 면에서도 이제 이번 주 두산 베어스가 10개 구단 중에 가장 낮은 타율을 보였어요.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최주환 선수에 대한 갈증, 갈망 이런 게 더 팬들 사이에서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맞습니다. 타격이 되지 않을 때 항상 팬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새로운 선수를 좀 올려보는 게 어떻겠냐. 그 이제 최주환 선수는 정말 최고의 카드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네, 정말 속 시원하게 이 타격에 대한 갈증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유튜브에 이제 이걸 두런두런을 공지하면서 질문을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Q&A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정수빈 선수에 대한 거였는데요. 무리하는 건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명쾌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김태형 감독 스타일상 선수가 완벽하게 리커버리가 되지 않았는데 올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수빈 선수도 물론 어느 정도 좀 급했던 부분은 빠르다 싶은 부분은 있지만 네. 꾸준히 재활 프로세스를 거쳤고 이제 병원에서 첫 검진을 받고 일주일간 안정기 거치고 또 이지마치료원에서 통증 잡고 와서 일주일 동안 선수단 합류해서 이제 몸 상태 점검을 하고 다행히 통증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지금은 뭐 다이빙 캐치를 하고 이러는 모습 보면 불안해. 야우 하고 얼굴이 찡그려지고 이러기도 하지만 네. 일단 본인이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네. 정말 다행인 거죠. 예. 전 진짜 정수빈 선수의 회복력에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중견수 자원이 나오면 지금 김경호 선수도 올라와 있고 네. 그때 또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한두 번씩 휴식을 주는 이런 방향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정수빈 선수 무리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굉장히 질문이 많았는데 네. 두산 베어스 이제 타자들이 우투수, 좌투수에 따른 타격 차이가 좀 심한 것 같다. 그 확실히 좌타자들이 많죠. 많이 포진을 해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도 리그에 우투수가 좌투수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두산이 올 시즌에 우투수 선발을 상대로 28승 11패 7할 1푼 8리 네. 그리고 좌투수를 상대로는 7승 8패 그러니까 4할 6푼 7리 뭐 확실히 좌투수에 대한 표본이 작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좌투수가 나왔을 때 뭔가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좌투수 상대 승률이 6이거든요 전체. 이제 그만큼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이게 사실 좌투수에게 약하다, 우투수에게 약하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두산 한화와 삼성의 매치업을 볼 때 네. 삼성 맥과이어가 한화만 만나면은 거의 뭐 무적투수, 네, 무적투수가 되고 네. 그또 여기 있네. 한화 체드벨이 두산을 만나면 무적이 되잖아요. 아, 맞아요. 네,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특정 선수에게 강하고 맞아. 왜 그러는 걸까요? 뭐 지난해 정말? LG 트윈스한테 15승 1패를 했지만 왜 LG한테 이렇게 잘해요? 그러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러게요. 뭐 전투력이 상승해요. 이제 이런 거 외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좌투수와 우투수의 차이는 물론 좌타자들이 이제 좌투수의 슬라이더나 포크볼 특정 네. 구종들에 대한 약점을 보일 수도 있고 네네네.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네.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좌투수가 나올 때 또 라인업을 바꿔볼 수도 있고 네네. 이제 좌투수도 좌타자가 좌투수에게 무조건 약하다. 이제 이런 인식들도 슬슬 깨지고 있는 게 보면 체인지업을 위주로 하는 좌투수들은 오히려 좌타자에게 약하거든요. 이제 유희관 선수도 싱커를 던지니까 네. 좌타자들에게 오히려 더 많이 공략을 당하는 이런 아하. 상황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단순히 좌타자가 많아서 좌투수에게 약하다. 이제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네. 라인업을 바꿔가면서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뭐 좌타자니까 좌투수한테 약하다 이런 건 고정관념일 뿐이다. 그렇죠. 그거는 고정관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물론 이 성적이 나타내 주잖아요. 좌투수를 상대로 선발 좌투를 상대로 성적이 좋지 않고 우투수를 만났을 네. 때 압도적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네. 뭐 특별한 비결 그런 이유를 찾기보다는 이제 라인업의 변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분석을 해 봅니다. 그래도 이런 거 보면은 우리 팬분들이 선수들을 좀 더 믿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또 뭐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으면 올라갈 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 거 특히 같습니다. 타격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네. 좀 믿어주시고요. 자, 세 번째 질문. 자, 이번 주 수비 실책이 너무 많아서 나온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네. 특히 류지혁 선수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류지혁 선수가 워낙 내야에서 만능으로 커버가 가능하니까. 네. 근데 주 포지션은 유격수잖아요. 유격수에 제일 애착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그런가요? 네. 진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책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도 좀 있었어요. 그 실책은 어떤 포지션에서든 나오니까 이게 또 너무 긍정적으로만 얘기하면 편드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좀 불안하고 무서운 것도 있는데 네. 사실 유지혁 선수의 실책은 그냥 내야수들이 수비를 하다 보면 언젠가 나올 수 있는 실책이라고 저는 봐요. 포지션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은 어떤 포지션에 가도 그만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 우익수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네. 일단 본인은 1루, 2루, 유격수, 3루수 다 커버를 하는 게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고 또 유지혁 선수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나 했었는데 나는 두산에서 주전을 하고 싶지 다른 팀에서 주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류지혁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수비를 잘하는 선수고 또 올해 타격까지 되니까 팬들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류지혁이 다른 팀에 있었으면 주전이었을 텐데 벌써 주전을 꿰찼을 텐데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저도 하는데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선배들을 보면서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을 더 채울 수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포지션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네. 어느 포지션에서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고 네. 이제 그 타구나 이제 타구의 스피드나 뭐 그때 밸런스나 수비 자세 그때 다른 그런 부분들이지 이게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책이 늘어난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메이저리그의 벤저브리스트 네. 같은 선수들은 매년 실책 50개씩 해야죠. 한마디로. 예. 제 생각도 좀 같은 게 이거 굉장히 일시적인 질문 같아요. 왜 이번 주 말고는 이제 저번 주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셨던 그렇죠. 선수니까 이번 주 믿어 경기 주시는 내용 게 보고 이렇게 그 질문을 일요일 날 올려주시면 류지혁 선수가 그 양성우 선수 타고 못 잡았으면 그 경기 못 이겼어요. 예. 이제 긍정적인 면도 많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만능 내야 치트키겠습니까 별명이? 그럼요. 네. 좀 이것도 믿어주시는 방향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너무 같아요. 긍정적인 것 같아서 이게 자,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솔직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선수니까 류지혁 예. 선수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대한 선수, 이현승 선수 등 지금 2군에 있는 선수들에 대한 근황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김대한 선수죠. 예. 김대한 선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김대한 선수. 오늘 이제 2군에 복귀를 했고 네. 이제 게임 스타트 이번 주 내로 음. 게임을 스타트한다고 합니다. 오호. 이제 김대한 선수도 뭐 충분히 왼쪽 팔꿈치가 좋지 않아서 또 내려갔었는데 네네. 이제 2군에서 게임을 뛰면서 좀 정말 1군에서 그 첫 안타 언제 나오나 굉장히 간절했었는데 저 맨날 기도했었는데.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올 시즌 내로 볼 수 있을 테니 좀 기대를 해주시고 또 이현승 선수도 4월에 말소가 됐죠. 4월 말에. 그리고 종아리 통증 또 최근에는 이제 독감 증세가 있어서 조금 그 복귀 프로세스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이현승 선수가 초반에 너무 좋았거든요. 정말 그 올라오면 굉장히 안정감을 보여주고 그래서 불펜의 좌투수가 많지 않은 이제 특성상 이현승 선수가 좀 언제 오나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제 이 독감 증세가 있어서 치유를 하고 또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권혁 선수가 워낙 잘해주기 때문에 네네. 지금 잘해주는 덕분에 네네. 그 고민을 한결 덜었죠.
제가 얼마 전에 2군 갔다 왔는데 네. 이현승 선수가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그 좀 뭐라고 하던가요, 이현승 선수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2군에 있는 선수들 중에 거의 최고참 선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후배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러면서 깍듯이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현승 선수가? 네,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아니 왜 저한테는 반대로 하죠? 캠프에서 만났었는데 네. 제가 올해 두산 담당을 이제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사를 드렸죠. 인사를 드리니까 아니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제 나이를 이야기하니까 아니 근데 인사를 안 하네. 저보다 이제 2살, 1살인가 2살 예, 많으시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었죠. 그렇죠. 2살 많으시네요, 저보다. 그 권혁 선수랑 또 친구시니까. 예. 그래서 그런 특유의 장난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한결 좋아집니다. 예, 그런 부분도 또 이현승 선수의 무형의 가치죠. 팀 분위기를 밝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가치. 예. 단순히 이제 성적에 드러나지 않는 그 팀 분위기나 당연하죠. 이제 후배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무형의 가치들이 중요합니다, 진짜. 이현승 선수가 또 오래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네. 그런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하루빨리 돌아오셔서 또 분위기도 좀 좋게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Q&A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가 매주 올라가죠. 거기다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또 기사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Q&A까지 마쳤고요. 자, 이제 이번 주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현승 선수 베테랑 스페셜 데이네요. 공교롭게. 그럼 또 열쇠고리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메탈 열쇠고리 키링키링 한 거 이제 선물로 받아가실 수 있고요. 내일은 김재호 선수 허슬도데이여서요. 이제 휠라 리니어 미니 라운드 크로스 진백 이거 언제 읽어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크로스 진백 운동하러 갈 때 쓰는 백이죠, 그게. 쬐깐한 거 있잖아요. 예쁘긴 예뻐요. 그거 받아가실 수 있고요. 내일 모레는 이영하 선수 미스터투데이입니다. 응원 타월 준비돼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6월 첫째 주 리와인드 앤 패스트포워드 마치겠습니다. 강상 기자님 오늘 나와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떠셨어요? 뭐 나올 때마다 즐거워요. 되게 이제 이 두산 베어스 사무실이 이제 화요일마다 뭐 격주 2주 3주에 한 번씩 오지만 올 때마다 그냥 제2, 제3의 집 같은 느낌이 들고 이제 그래서 워커홀리. 네, 앉아서 굉장히 좀 마이크 앞에 서면 굉장히 편안해지는데 그 이전 2차례 방송과는 조금 달랐죠. 왜냐하면 팀 분위기나 이제 그치요. 승패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역시 두산은 긍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송을 할 때마다. 성적이 좋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빨리 바꿔야 돼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긍정적인 요소들이 정말 많다. 분석을 하면서도 이런 느낌이 들고 또 3연전 잠실에서 매일 오니까요. 아니 저도 진짜 걱정했는 게 이번 주 성적이 이렇게 좋았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떡하지 오늘 방송 이랬는데 기자님이신 거예요. 강상 기자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걱정 없겠다. 근데 냉철하게 분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좀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진짜 그렇죠. 희망을 심어주는 것도 하나의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는 게 선수들도 그렇고 더 이제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선수들이 이거 듣는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선수들한테는 좀 락을 걸어주셔야 이거.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상으로 6월 첫째 주 리와인드 앤 패스트포워드였습니다. 안녕.